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모모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도쿄 거리를 걸어보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노쿠보뿐만 아니라 시부야, 하라주쿠, 이케부쿠로 같은 번화가에서도 한글 간판이 일본어보다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글 간판이 늘어나는 게 단순한 상업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일본 사회 내부에서 한국 문화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바로 제 동생 아야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야는 도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야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소외된 거예요. 요즘 아야의 반에서는 점심시간 대화의 80%가 한국 드라마, K-팝 아이돌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친구들끼리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대요. 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어 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하고 있고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공부까지 함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는 아야는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고 결국 점점 왕따처럼 되어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본에서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언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아야와 함께 시노쿠보에 가보기로 했어요. 시노쿠보는 원래부터 한인타운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장품 가게, 카페, 식당, 심지어 일본 전통 물건을 파는 가게까지 한글 간판을 내걸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은 한 카페에서 목격했습니다. 아야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우리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본어로 답했지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인 여학생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라고 주문했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아야가 왜 소외감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일까 싶어서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일본의 대형 서점에 가봤더니 언어학습 코너에서 영어 교재보다 한국어 교재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한국어 독학서, 한글 쓰기 연습장, 한국 드라마 속 대사를 분석한 교재 등이 인기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일본의 10대들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라 친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 전체가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이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시선도 많았어요. 왜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느냐? 라거나 너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듣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적인 교수님들은 한류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하거나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성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의 우려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50대 회사원은 우리 때는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동경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시민은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인기가 많은 건 이해하지만 굳이 한국어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걱정됩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대 간의 차이였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한국을 동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대학을 한국으로 진학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쿄의 한 대학생은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좋은 기회를 얻기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어 능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그는 한국 기업의 속도감과 혁신적인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하나의 실용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K-팝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가 필수적인 도구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한국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일본어 가능자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한 일본인 직장인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한국 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덕분에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을 만나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구한 일본인 몇 명을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어요. 도쿄에서 온 아카리는 현재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UI/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능력을 보여주면 기회가 많아요. 그녀는 자신의 한국 생활을 SNS에 공유하면서 다른 일본인들에게도 한국 취업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온 사토시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서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빠른 기업, 문화와 혁신적인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쿠오카 출신의 나오미는 한국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한국 회사의 업무 속도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일본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사카 출신의 다이스케는 한국의 게임 회사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제 전공을 살려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게임 산업이 활발하고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 때문에 왔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본에서 불안정한 미래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기회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IT, 디자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일본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어 능통자를 필요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고용시장이 변화하면서 일본 내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회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한국으로 건너온 사례입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취업하려면 많은 스펙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역량을 증명하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타와 같은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하며 일본어 가능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과의 협업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단순히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창업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쿄 출신의 나오키는 한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는 창업이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이 많고 분위기도 개방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유행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문화, 창업, 글로벌 커뮤니티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흐름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